채무자 회사의 원본 파일 전체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법인 파산을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이 자료를 어떻게 뗐는지, 왜 떼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법인 파산 신청서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작성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료가 똑바로 안 와요. 자료가 똑바로. 법인 대표님들이 법인 마무리한다고 바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쿠팡도 다니고 택배도 다니고 대리운전도 하고 이러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봤어요. 어쨌든 간에 바쁘신 거 알지만 이 법인 파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법인을 소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법원에서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단번에 알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가 적다면 법원에서는 많은 보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예요. 본점, 지점, 말소상 포함해서. 요거 어디서 떼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냥 바로 떼거든요. 근데 뭐 동사무소 여기서도 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법인의 정확한 이름, 그 다음 현재 주소, 이전에는 이름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인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고 떼기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법인들은 자본금이 그렇게 막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러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구주가 다른 사람한테 팔리는 경우도 있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이 주인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놓은 게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예요. 요거는 세무사님이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이건 당연히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을 거죠. 회사의 사업 형태와 그 다음 대표적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받는 거고, 정관이라는 걸 보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회사 이사 가거나 주주 구성이 바뀐다거나 하면은 정관이 계속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정관이 달리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이 회사의 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로 되는지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이사회도 없다 그러면 대표이사 결정서라는 걸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주명부는 세무대리인이 가지고 있고 법인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통해서 주주명부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자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서와 제품 설명서. 체인점을 하는 음식점이라든가 규모가 큰, 그러니까 관급 사업을 하는 어떤 건설회사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제품 설명서나 회사 소개서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영업하러 다녀야 되니까. 근데 회사 소개서나 제품 설명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은 뭐라고. 근데 가끔씩 이 회사 뭔 회사예요? 라고 하면 IT 회사인데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리인은 제가 모르는데 법원은 알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대표 상품은 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특수관계인하고 관계회사 현황.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더 이상 빚을 못 갚고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회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파산이죠. 근데 우리 회사가 자회사가 있고 관계회사가 있고 우리 회사 직원 중에 내 마누라가 있고 애기들이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이 급여가 나가는 문제들, 일도 안 했는데 급여를 내보냈다든가, 특수관계회사랑 거래를 하면서 손해보는 거래들을 계속했다라든가, 아니면 특수회사로부터 돈을 차입을 많이 했다라든가, 일반적인 경우랑은 다른 특수한 관계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좀 있는 편이었어요. 관계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충분히 알려주셔야지 대리인이 판단해서 법원한테 이거는 강조할 것들, 법원한테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회사가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 저희가 샘플들을 몇 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쭉 작성해서 주시면 돼요. 그 샘플들에 보면 우리 회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영업이 잘 될 때는 어땠는지, 영업이 안 되게 된 계기는 뭔지, 지금 현황은 어떤지, 이런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첨가할 건 첨가하고 뺄 거는 빼고, 이 회사가 망하게 된 어떤 원인들을 저희가 나중에 맨 뒤편에 실어 놓게 됩니다. 샘플 드릴 테니까 샘플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회사의 연역 및 조직도. 우리 회사는 딱히 연역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자본금이 얼마였고 자본금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큰 거래처를 뭐 뚫었다거나 회사가 이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돼요. 회사가 지금까지 몇 년을 운영을 하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역으로 풀어내시면 되고, 조직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조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진짜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표이사 한 명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법인이라도. 근데 뭐 마케팅팀, 총무팀, 뭐 관리팀, 영업팀 이런 식으로 조직이 있다라면 옛날에 한창 회사가 커졌을 때 조직 몇 개의 조직이 있었고 그 회사에 몇 명 정도 일했는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생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록 주총 결의,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회생 신청이 이사회 결인지 주총 결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서를 내면서 이 신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표이사에 결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내는 그 자료고, 요거는 저희가 신청서 초안 검토 이후에 맨 나중에 받을 거예요. 지금은 준비 안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력서, 이거는 요구하는 법원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법원들도 있어요. 그럼 이력서 양식 주세요 하면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대표이사가 어떤 뭐 고등학교를 나왔고 뭐 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쭉 적어주시면 돼요.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요 가족관계를 알면 아까 말씀드린 특수관계인이 부정하게 급여를 수급해 갔는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겠죠, 법원에서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더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어떤 방안을 저희가 마련했냐면, 그냥 세무대리인한테 파산 회사, 대표님들의 회사에 관련된 모든 회계장부 전체에 대한 더존 파일을 저희가 통째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가공해서 쓰는 방식으로 저희가 얼마 전부터 바꿨어요. 왜냐면 이 파산하는 회사에서 이 기장료라든가 아니면 이 조정료를 제대로 납부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금액이 많이 크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세무대리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고, 또 세무대리인 입장에선 어느 정도 분식이 있었는데 이 분식을 드러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뭐 세무서나 아니면 뭐 국세청에 거짓말한 꼴이 되니까 즉각 안 오는 경우들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신청서 작성이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가결산 자료는 나중에 만들더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세무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더존 파일, 이 기장 프로그램에 있는 채무자 회사의 원본 파일 전체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 할게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가 임대인이건 아니면 내가 임차인이건 다 주셔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 회사가 많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보증금이 되게 큰 재산이거든요. 회사에서도 보증금이 어떤 식으로 줄어들었고 어떤 식으로 나갔고 이런 것들을 좀 법원에 체크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대차 계약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 기존에 있던 임대차 계약서까지 웬만하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 1억이었는데 이사하면서 5천이 됐는데 이 5천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 법원이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 5천이 회사를 안 들어오고 딴 데 갔을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소송 자료, 그거를 법원에 제출해야지 파산 관제인이 소송 적절하게 수개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도 이 형사 관련된 사건들, 이 회사에 뭐 대표적 횡령이나 배임을 했거나 아니면 기타 파산과 관련된 어떤 그 무리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법원도 파악하고 싶어 하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해서 이 회사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한 14개 정도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신청서 초안을 대표님한테 보내드린 다음에 필요한 추가 자료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그거에 맞게끔 자료를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부채와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